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생방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사이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10월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달이죠. 날씨도 맑을 뿐만 아니라 바람도 가끔 선선하게 불어서 좋습니다. 내일은 또 초등학교에서 이 운동회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외손녀를 두고 있으니까 한번 구경 갈 생각입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여 여론조사를 보면은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잘하고 있다는 뜻 속에는 잘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희망이 많이 묻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언론과 허니문 기간이란 게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신혼여행처럼 서로 실수가 있어도 덮어주고 밀월 관계를 갖는 것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허니문 기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 사이에 격돌을 하고 있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격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드디어 미국 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와 트럼프 측근들 사이의 일종의 공모관계를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여 벌써 의회에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러다가 보니까 대통령의 인기가 넉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아주 높은 것이 정상적입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 다 옳고 그것을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렇게 압도적 지지가 있을수록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또 언론을 위해서도 올바른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그동안 이 소수 의견을 많이 내었던 김이수 64세입니다. 헌법재판관, 현직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지명이란 표현은 뭐냐면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국회 동의 절차가 필수적인 자리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흔히 대한민국 국가 권력 서열로 보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이어서 권력 서위 4위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난 3월 11일 확인되었습니다. 8대 0으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정도로 막강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는 2014년 12월에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해산하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자리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이렇게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이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대변한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어떤 가치관, 이념적 성향을 잘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권력 견제가 지금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공권력을 강화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공권력이 주로 공권력이라고 하면 경찰 권력을 말하는데 경찰이 이 거리나 시위 현장에서 과연 힘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질서가 지켜지고 있느냐, 여기에 강성노조 또는 종북단체들이 도전하는 데 대해서 경찰의 공권력을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견제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 의견을 말하면 채택한 것이죠. 그런 의견을 주장한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에 앉히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권력 강화보다는 공권력 견제, 사회적 약자 보호. 근데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더라도 이 약자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약하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약한 사람이 법을 어긴다. 사실 약한 사람이 법을 어기면 그때부터는 약한 사람이 되지 않죠.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법을 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일 수 없어요. 그래서 법을 어기는 약자까지 보호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이 김이수 지명자는 전북 출신이고 학교는 전남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1974년 박정희 정부 시절 때 있었던 민청환경 사건으로 64일간 구금된 적도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장으로 일하던 2012년 8월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던 그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국민들의 귀에 있게 된 것은 2014년 12월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 그때 8대1이었습니다. 8명은 해산에 찬성하고 1명이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자가 바로 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금 후보자로 불러야 됐습니다. 후보자였습니다. 그는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발언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만 통진당 전체가 이를 적극 옹호했다고 보기 어렵다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작년에는 해직 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면서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드는 근거가 되었던 교원 노조법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심판에서도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이 교원 노조법은 위헌이다 해서 정교조 편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이분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2014년 10월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규정 해산 결정. 해산 결정에서 이분이 낸 소수 의견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석기 사건 직후였습니다.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이런 와중에서 통합진보당은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고 국회의원을 배출해서도 안 된다 하는 이런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박근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정당은 헌법에 위반되는 정당이므로 해산해달라고 제소를 했고 약 1년 가까이
이 재판을 진행해 가지고 12월에 해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때 해산 결정에서 8대1에서 8명이 해산에 찬성하고 1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해산 결정문은 최강권 분량입니다. 제가 다 읽어보니까 결정문의 양으로 8명 중에 1명이지만 그 한 사람의 반대 의견이 전체의 분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김미수 재판관은 적극적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지지한 8명의 재판관과 김미수 재판관 사이에는 상당한 그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을 북한식 사회주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일종의 반국가단체와 같은 일종의 반역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미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을 아주 선의를 가진 좋은 뜻을 가진 진보적 성향의 개혁 세력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반역 집단으로 보고 김미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을 진보적 성향의 개혁 세력이다. 개혁 세력으로 보니까 그 사이의 인식은 아주 크죠. 구체적으로 그 김미수 재판관의 주장, 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느냐 하는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진보적 사상과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개성하고 성과적인 부분들을 개성 발전시키되 한계와 문제점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며 생각이며 자주와 평등의 가치와 함께 다양한 진보적 가치들을 당의 중심 가치로 내세우고 현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구조적인 것이며 구조 변화 없이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없으므로 현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체제, 대안사회를 추구한다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 다음에 김미수 재판관은 이런 인식을 보입니다. 자신의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점진적 개혁, 개선보다는 근본적인 변화, 대안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광의의 사회주의적 대안체제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딱 변호를 합니다. 통합진보당을 8명의 재판관은 북한식 사회주의 독재를 만들려고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데 대해서 김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오늘 지명을 받은 이분은 우리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점진적 개혁이나 개선보다는 근본적인 변화, 대안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광의의 사회주의적 대안체제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을 아주 선의를 가진 개혁 의지를 가진 진보 세력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주의적 대안체제, 김미수 재판관이 인정한 통합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적 대안체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적 대안체제, 그럼 자유민주적 대한민국 대신에 사회주의적 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그냥 허용될 수 있는 것이냐?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냐? 실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회주의적 대안체제는 뭐냐? 사회주의 이론의 핵심은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은 이 세상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에서 발전되어 갔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대안체제로, 이걸 단순한 학문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대안체제로 여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계급투쟁론을 가지고 권력투쟁에 써먹겠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는 뭐 같은 말이지만 그것을 학문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 이론을 현실에 적응해가지고 권력을 잡겠다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사회주의 그런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체제도 김일수 헌법재판관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이 사회주의적 대안체제는 계급투쟁론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방공을 부정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정권을 비판하지 않고 북한 정권과 같은 편인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에 서게 되고 동시에 방공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과 손잡은 미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적대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 필연적이다 하는 이 어마어마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피청구인, 이것은 통합진보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자신의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점진적 개혁, 개선보다 근본적인 변화, 대안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광의의 사회주의적 대안체제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주장을 교수가 강의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정당이 하는 겁니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겁니다.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그러니까 사회주의 대안 체제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아주 부드럽게 실제보다 축소해가지고 봐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채 변경, 대한민국의 국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체성입니다. 방공자유민주주의. 또 하나는 민족사의 정통국가, 그리고 한반도의 정통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하는 이 두 개가 합쳐서 국가 정체성이 됩니다. 그걸 국채라고 합니다. 이 국채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반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김일수 재판관은 국채 변경도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이론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의 국채를 사회주의로 바꾸는 그런 헌법 개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 개정은 그 헌법 자체를 부정하므로 헌법이 자살을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링컨이 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라도 자살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다. 어떤 헌법 개정도 자신을 부정하는 헌법 개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고쳐가지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그런 헌법 개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폭력혁명이나
민중혁명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희수 재판관의 이 주장대로 하면은 그런 것도 사회주의 대안체제로 가는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운동과 헌법 개정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이 일반적으로 정착된 헌법 이론에 반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수 의견입니다. 김미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해산 반대 입장을 펴면서 쓴 이 소수 의견의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피청구인, 통진당입니다. 통진당이 주장하는 대안이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의견의 제시가 가능한 것이지만 피정구인이 개진한 대안체제의 주장이 폐해의 개선이 아니라 극복을 이야기하고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며 혁명적이라는 이유로 정당 해산 제도를 통하여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가치와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청구인이 현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자체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 문장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여 그것이 혁명적이라는 이유로 정당 해산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요지입니다. 아니,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그 목표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혁명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산을 시킬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는 혁명을 허용합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허용하는 법규는 이 대한민국 헌법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주의 혁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헌법입니다. 이 헌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헌법의 기본적 장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수호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는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과 그 핵무장한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남한의 종북 세력, 주사파 또는 광의의 친북 세력, 극좌 세력, 폭력 세력 이런 세력으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꼴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의 공권력에 그런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그런 반헌법 세력을 규제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헌법입니다. 이 헌법. 그 헌법이 막아야 할 것은 체제를 뒤바꾸겠다는 혁명이죠. 혁명. 그런데 그 혁명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것이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롭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혁명은 그게 평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평화롭게 이루어진 나라가 있습니까? 공산주의로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캄보디아가 왕정에서 사회주의로 가면서 킬링 필드를 만들어가지고 300만이 죽었습니다. 월남이 자본주의적 체제에서 공산 월맹에 의해서 타도되고 점령되는 과정에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칠레에서 말이죠. 선거를 통해서 일견 평화적으로 아옌데라는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부터 아옌데가 체제를 바꾸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또 수천 명, 적어도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혁명적이라는 이유로 정당 해산 제도를 통하여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가치와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회주의 혁명이 과연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은 반드시 폭력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혁명은 김미수 재판관이 말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적 가치, 그것은 개인의 기본권이고 국민 주권이고 상권 분립입니다. 그것을 말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 재판관은 그런 혁명도 용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한 나라가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1930년대의 독일이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 만든 헌법이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허용하는 아주 이상적인 헌법이었지만 그것을 이용한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다음에 그 자유를 말살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 뒤에 헌법이론은 방어적 헌법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헌법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적, 즉 반헌법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 그것이 발동된 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합진보당 해산이었는데 그 해산에 반대했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분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또 공권력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고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이유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김미수 재판관이 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있어서 적어도 이 통진당이 사회주의적 이념 정당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이상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와 규범을 부인하고 있지도 않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와 규범을 부인하고 있지도 않다고 이 통합진보당을 변호하지만은 사실은 사회주의적 대안체제를 만들겠다는 그 말 속에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지향한다는 그 말 속에는 이미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바꿔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권을 잡지 못했으니까 통합진보당은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그런 말을 조심하는 거죠. 반공자유민주주의를 없애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을 돌려서 다른 용어로서 계급 대신에 민중이란 말을 쓰고 하는 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이 쓰는 용어가 진보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진보적이 아니다, 이것은 친북적이다, 이 용어를 일일이 해석을 해가지고 통합진보당의 반헌법적 성격을 파악한 다음에 해산을 결정한 것인데, 이 김미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이 내세우는 그 번드르르한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위험한 정당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통합진보당 또는 종북 세력의 선전에 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싸워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투사라고
자칭하려면 최소한의 필요 요건이 공산주의나 종북 세력과 싸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경력 속에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종북 세력을 응징하고 또는 그런 노력을 보였다든지 판례를 통해서 보였다든지 하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어야 되는데 김미수 재판관의 경력과 이분의 주장에서는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저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가장 중요한 통일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자냐 아니냐, 대한민국 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는 통일 방안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은 헌법 제4조에 의해서 명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입장에 서가지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은 북한, 우리의 영토에 해당하는 그 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배제하고 전쟁을 하지 말고 배제함으로써 헌법 1조가 명령하는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다.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자유통일,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 반대되는 국가연합 방식의 통일방안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식 통일방안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김미수 재판관이 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그 소수 의견을 통해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북한의 통일 방안과 유사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통진당의 연방제 통일 방안의 주된 취지는 남과 북이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에 있는데 사실 이는 노태우 정부 이후 여러 정부에서 통일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하는 바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현재에도 우리 사회의 여러 정당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는 방안이다. 이 문장은 우선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한민족 통일방안과 통합진보당의 통일방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 통일방안은 자유통일로, 노태우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자유통일을 지향한다는 게 명백합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통일방안은 이 헌법재판소가 8명의 재판관이 정확하게 규정했던 대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통일방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화 통일방안인데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남과 북이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주장인데 첫째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아니 남과 북이 대등하다고요? 대한민국과 북한 노동당 정권이 대등합니까? 한반도에는 유일한 합법국가, 정통국가는 대한민국밖에 뿐이고 북한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등할 수가 있습니까? 대등하면 안 되죠. 남과 북이 대등하면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남과 북이 남이 북을 흡수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통일되지 남과 북이 대등한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남과 북이 대등하면 서로 싸우고 도발하고 핵개발하는 거지 어떻게 평화적 공존이 가능합니까? 남과 북이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식 이것은 완전히 말장난입니다. 그럼 남과 북이 대등하니까 서로 갈라져 가지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은 앞으로 1000년, 2000년 동안 대한민국과 북한 노동당 정권이 계속 같이 간다. 이게 무슨 통일 방안입니까? 이거는 분단 고착입니다. 분단 고착.
그런데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공식통일 방안과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북한 노동정권과 괴를 같이 하는 통합진보당의 통일 방안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분이 헌법재판소 소장이 임명된다고요? 자, 이 헌법재판소는 소장 문제는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임명은 그러나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국회 지금 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김민수 헌법재판관의 자격 문제는 심도 있게 아주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범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고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헌법 체제를 부정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므로 이 인사는 심각하게 국회도 다루고 국민과 언론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